채소도 유산균도 다 먹는데 왜 화장실만 가면 돌처럼 굳을까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변비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채소도 잘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고 물도 마시는데 왜 안 나올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결국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시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3일에 한 번, 나중엔 매일 드시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섬유질만 붙잡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작 장이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채소만 더 드시다가 결국 이제 약 없이는 힘듭니다 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장의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아침 30분 안에 약 없이도 자연스러운 배변 신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아무리 채소를 먹어도 변이 안 나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약 없이도 장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8년간 변비약을 드시던 72세 환자분이 4일 만에 자연 배변을 시작하신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이미 있는 것으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괜찮으시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들기름 방법 꼭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여러분의 변비가 채소로 해결되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채소를 더 드십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고구마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드시죠. 왜냐하면 섬유질이 좋다고 들었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변비엔 채소가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채소를 드십니다. 아침에 샐러드, 점심에 나물, 저녁에 채소볶음. 하루 3끼 채소를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쓰레기통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채우기만 하면 비워질 거야. 많이 넣으면 밀려서 나오겠지. 젊었을 때는 이게 맞았습니다. 30대, 40대 때는 섬유질만 먹어도 장이 잘 움직였습니다. 장이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장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장은 마른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새 고무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틀면 쭉 빠져나가죠. 탄력도 있고 안쪽도 미끄럽습니다. 호스를 손으로 꾹 눌렀다 놓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래된 고무호스는 어떻습니까? 딱딱해지고 안쪽이 거칠어지고 물을 틀어도 잘 안 빠져나갑니다. 손으로 눌렀다 놓아도 그대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노화된 장이 정확히 이 상태입니다. 장 근육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안에서 미는 힘도 약해지고 장벽에 윤기도 없어집니다. 장 점막이 건조해지고 장액 분비도 줄어듭니다. 의학용어로 말하면 장 연동 운동이 약해지는 겁니다.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내용물을 밀어내야 하는데 그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섬유질만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변이 더 단단해집니다. 마른 고무호스에 딱딱한 걸 계속 밀어 넣는 격이죠. 섬유질은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젊고 건강한 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부피가 커진 변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하지만 노화된 장에서는 다릅니다. 부피만 커지고 장은 그걸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딱딱하고 큰 변이 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섬유질이 소용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섬유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섬유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섬유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함입니다. 장은 차가우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려면 온기가 필요하거든요. 추운 날 근육이 굳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윤활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미끄럽게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막힙니다. 장 안쪽이 건조하면 변이 달라붙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변비 해결법들을 보세요. 생채소, 찬 과일, 차가운 요구르트. 전부 차갑습니다. 그리고 윤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채소도 유산균도 다 먹는데 왜 화장실만 가면 돌처럼 굳을까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변비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채소도 잘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고 물도 마시는데 왜 안 나올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결국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시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3일에 한 번, 나중엔 매일 드시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섬유질만 붙잡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작 장이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채소만 더 드시다가 결국 이제 약 없이는 힘듭니다 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장의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아침 30분 안에 약 없이도 자연스러운 배변 신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아무리 채소를 먹어도 변이 안 나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약 없이도 장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8년간 변비약을 드시던 72세 환자분이 4일 만에 자연 배변을 시작하신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이미 있는 것으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괜찮으시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들기름 방법 꼭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여러분의 변비가 채소로 해결되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채소를 더 드십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고구마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드시죠. 왜냐하면 섬유질이 좋다고 들었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변비엔 채소가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채소를 드십니다. 아침에 샐러드, 점심에 나물, 저녁에 채소볶음. 하루 3끼 채소를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쓰레기통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채우기만 하면 비워질 거야. 많이 넣으면 밀려서 나오겠지. 젊었을 때는 이게 맞았습니다. 30대, 40대 때는 섬유질만 먹어도 장이 잘 움직였습니다. 장이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장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장은 마른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새 고무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틀면 쭉 빠져나가죠. 탄력도 있고 안쪽도 미끄럽습니다. 호스를 손으로 꾹 눌렀다 놓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래된 고무호스는 어떻습니까? 딱딱해지고 안쪽이 거칠어지고 물을 틀어도 잘 안 빠져나갑니다. 손으로 눌렀다 놓아도 그대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노화된 장이 정확히 이 상태입니다.
장 근육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안에서 미는 힘도 약해지고 장벽의 윤기도 없어집니다. 장 점막이 건조해지고 장액 분비도 줄어듭니다. 의학용어로 말하면 장 연동 운동이 약해지는 겁니다.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내용물을 밀어내야 하는데 그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섬유질만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변이 더 단단해집니다. 마른 고무호스에 딱딱한 걸 계속 밀어 넣는 격이죠. 섬유질은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젊고 건강한 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부피가 커진 변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하지만 노화된 장에서는 다릅니다. 부피만 커지고 장은 그걸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딱딱하고 큰 변이 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섬유질이 소용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섬유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섬유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섬유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함입니다. 장은 차가우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려면 온기가 필요하거든요. 추운 날 근육이 굳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윤활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미끄럽게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막힙니다. 장 안쪽이 건조하면 변이 달라붙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변비 해결법들을 보세요. 생채소, 찬 과일, 차가운 요구르트. 전부 차갑습니다. 그리고 윤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채소를 드셔도 변비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따뜻함과 윤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선생님, 기름을 먹으라고요? 기름은 살찌고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름은 나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기름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기름이 있고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튀김기름, 마가린 이런 건 나쁜 기름입니다. 하지만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건 좋은 기름입니다. 특히 들기름은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하필 들기름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메가3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 오메가3가 무엇을 하느냐? 장 점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건조하고 거칠었던 장 안쪽이 촉촉해지는 겁니다. 마른 고무호스 안쪽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죠. 두 번째 이유는 장 연동 운동입니다. 기름 성분이 12지장에 도착하면 CCK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의 정식 이름은 콜레시스토키닌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호르몬이 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장이야, 기름이 왔구나. 이제 움직여야겠다 하고 반응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기름이 변과 섞이면서 딱딱했던 변이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한 반죽에 기름을 넣으면 부드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장벽과 변 사이에 막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변이 장벽에 들러붙지 않고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기름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난 장은 차갑고 굳어 있거든요. 밤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소화기관의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체온도 약간 떨어지고 장 연동 운동도 거의 멈춥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장이 휴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들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장에 기름이 들어가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로 먼저 장을 깨워야 합니다.
따뜻한 물이 위를 거쳐 장으로 내려가면서 장 온도를 올려줍니다. 장 벽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장이 이제 일어날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 먼저 장을 깨우고 들기름이 그 위에 코팅을 하면서 장 연동 운동까지 자극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순서대로 일어나야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변비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약은 장을 강제로 쥐어짜는 겁니다. 장 근육을 억지로 수축시켜서 내용물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폭통도 생기고 계속 쓰면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목발을 오래 짚으면 걷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들기름은 장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장에게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단계 기상 직후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이 되니까 안 되고 미지근하면 장을 깨우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온도를 재보면 대략 50도에서 6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온도계로 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모금 마셔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됩니다. 양은 종이컵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200ml 정도죠. 너무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3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드세요. 한 모금 마시고 30초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천천히 내려가야 장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왜 따뜻한 물을 먼저 마셔야 할까요? 밤사이에 우리 장은 활동을 멈춥니다. 체온도 떨어지고 연동 운동도 거의 없습니다. 장액 분비도 최소화됩니다. 이 상태를 장 휴면기라고 부릅니다. 장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기름을 넣으면 장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차가운 엔진에 기름을 부어도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이 장을 깨우는 겁니다. 장 온도를 올려주고 장벽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이 위를 지나 12지장으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장 전체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2단계 5분 후 들기름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신 후 정확히 5분을 기다리세요. 대충 5분쯤이 아니라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5분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 5분일까요? 너무 짧으면 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너무 길면 물의 온기가 식어버립니다. 5분이 딱 적당한 시간입니다. 이 5분 동안 물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합니다. 장 온도가 올라가고 장벽이 촉촉해지고 장이 활동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을 드세요. 양은 밥숟가락 하나 정도면 됩니다. 정확히 재보면 대략 15ml입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산패된 기름은 절대 안 됩니다. 들기름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꿀 조금 타서 드셔도 됩니다. 들기름 한 스푼에 꿀 반 스푼 정도 섞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들기름 자체의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들기름을 음식에 섞어 먹으면 안 되나요? 나물 무칠 때 넣어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과 섞이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장 자극 효과도 떨어집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소화되면서 변비 해결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복에 단독으로 먹어야 합니다. 3단계 30분 기다리기입니다. 들기름을 드신 후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도 마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들기름이 혼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들기름이 위를 지나 12지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12지장 세포에서 CCK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기름이 왔어. 소화할 준비해. 그러면 장이 반응합니다. 연동운동이 시작됩니다.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들기름이 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장벽에 얇은 막을 만듭니다. 기름 코팅이 되는 거죠. 이 코팅이 장벽과 변 사이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30분 안에 배변 신호가 옵니다. 빠른 분들은 15분 만에, 늦은 분들은 40분쯤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오면 참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참으면 장이 다시 둔해집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들기름의 보관입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빠른 기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공기, 빛, 열에 약하거든요. 쉽게 상합니다. 한번 개봉하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하고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산패된 기름을 드시면 오히려 장에 해롭습니다.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산패를 확인하느냐?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산패되면 비린내 또는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납니다. 맛도 달라집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하지만 산패되면 쓰고 텁텁합니다. 들기름을 살 때는 소용량으로 사세요. 큰 통으로 사면 아깝지만 다 쓰기 전에 상합니다. 작은 병으로 사서 한 달 안에 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봉 날짜를 꼭 적어두세요. 병에 매직으로 날짜를 써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담낭을 절제하신 분들입니다.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담즙은 기름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액체죠. 담낭이 없으면 기름을 한꺼번에 많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들기름을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기름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 스푼 대신 반 스푼만 드시는 겁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이 심하신 분들입니다. 들기름은 좋은 기름이지만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기름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들기름도 결국 지방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의사가 괜찮다고 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하루 한 스푼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오메가3가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다르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찬 음식과 생채소입니다. 아침 들기름 루틴을 하시는 동안에는 찬 음식을 피하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우유, 차가운 과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장을 다시 차갑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로 장을 깨웠는데 찬 음식으로 다시 차갑게 만들면 소용없습니다. 아침 식사는 따뜻한 걸로 하세요. 따뜻한 죽, 따뜻한 국, 따뜻한 찌개. 온기가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생채소도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는 익힌 채소가 더 좋습니다. 생채소는 섬유질이 질기고 소화가 어렵습니다. 장에 부담을 줍니다. 익힌 채소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꾸준함입니다. 이 루틴은 최소 3일은 해보셔야 합니다. 하루 해보고 효과 없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장이 새로운 리듬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년 동안 약에 의존했던 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지만 대부분은 3일에서 7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몸이 그걸 기억합니다. 습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선생님, 들기름 말고 다른 기름은 안 되나요? 올리브유도 괜찮습니다. 올리브유도 좋은 기름이고 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들기름만큼 오메가3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은 약 60%입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 최고 수준이죠. 올리브유는 오메가3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오메가9이 많습니다. 오메가9도 좋긴 하지만 장 점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는 오메가3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변비에는 더 좋습니다. 참기름은 어떨까요? 참기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죠. 하지만 역시 들기름보다는 효과가 약합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가 많고 오메가3는 적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노인분들께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들기름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들기름이 정말 안 맞으시면 올리브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야 하나요? 저녁에도 하면 안 되나요? 네, 아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하신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장이 기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아침이어야 하느냐? 우리 장은 아침에 가장 활발합니다. 위결장 반사라는 게 있는데 아침에 먹으면 장이 가장 잘 반응합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이 가장 긴 때가 아침입니다. 저녁에는 점심 먹은 게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공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침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언제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른 분들은 2,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제 경험상 평균적으로는 4, 5일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효과의 정의입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배변이 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정도, 장이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정도, 이것만 해도 효과입니다. 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실제 배변입니다.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전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집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만약 2주 동안 해봤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폐색, 대장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질환들도 변비를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약을 먹다가 갑자기 끊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변비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갑자기 끊으면 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 루틴을 시작하시되 약은 그대로 드세요. 그러다가 자연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약을 줄여가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약을 드셨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일주일 해보고 괜찮으면 3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천천히 한 달에 걸쳐서 줄여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루틴에 이것들을 더하시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 타이밍과 메뉴입니다. 들기름을 먹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이때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따뜻한 죽이 최고입니다. 호박죽, 잣죽, 흑임자죽, 어떤 죽이든 좋습니다. 죽은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고 따뜻합니다. 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국도 좋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국물이 많은 음식은 수분 공급도 되고 온기도 줍니다. 찬 우유, 차가운 시리얼, 샌드위치 이런 건 피하세요. 특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은 안 됩니다.
장이 다시 차가워집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상온에 놔뒀다가 드세요. 냉장 보관한 과일은 30분 전에 꺼내 놓으세요. 두 번째, 배변 시간을 정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배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들기름을 먹었다면 8시 30분에는 화장실에 가세요. 신호가 안 와도 가세요. 앉아서 1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배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하시면 몸이 학습합니다. 아, 이 시간이 배변 시간이구나 하고요.